오전 LA의 한 고등학교에서 총기 소지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학교가 전면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2026 북중미 월드컵 개막을 하루 앞두고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 준비한 공식 응원전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안이 하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 넘게 오르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오늘 오전 LA 미드윌셔 지역의 LA 고등학교에서 총기 소지 의심 신고가 접수돼 학교가 전면 봉쇄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LA 경찰국에 따르면 오전 8시 15분쯤 학교 인근에서 보복운전 시비 중 한 미성년자로부터 총기 위협을 받았으며 해당 용의자가 학교 안으로 들어갔다는 신고가 접수됐습니다. 출동한 경찰은 학교를 전면 봉쇄한 후 수색을 벌여 미성년자 용의자 한 명을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다행히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은 가운데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 중입니다. 축구 통계 전문 매체 옵타의 슈퍼컴퓨터가 2026 북중미 월드컵 조별리그 1차전을 앞둔 홍명보호의 승리를 점쳤습니다. 옵타가 공개한 조별리그 시뮬레이션 결과에 따르면 대한민국 대표팀이 체코를 꺾을 확률은 42.9%로 체코의 승리 확률인 31.3%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무승부 확률은 26%로 나타났습니다. 피파 랭킹 25위인 한국은 40위인 체코보다 객관적인 전력에서 앞선다는 평가를 받고 있으며 슈퍼컴퓨터는 한국의 32강 진출 가능성 역시 70.6%로 높게 내다봤습니다. 내일 운명의 첫 경기를 앞둔 홍명보호는 체코의 탄탄한 피지컬과 높이에 대응하기 위해 마지막 전술 훈련을 완전 비공개로 전환하고 3백과 세트피스 수비를 집중 점검했습니다. 이처럼 월드컵 개막이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저희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 준비한 공식 응원전도 모든 준비를 마쳤습니다. 단순한 경기 관람을 넘어 한인사회가 함께 모여 대표팀을 응원하는 화합의 장이 되길 기대하고 있습니다. 지난 카타르 월드컵에서 12년 만에 16강 진출을 이뤄낸 대한민국 대표팀. 이번 북중미 월드컵에서는 더 높은 곳을 향한 도전에 나섭니다. 대표팀의 첫 경기를 하루 앞두고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가 함께 준비한 공식 응원전도 준비를 모두 마쳤습니다. KBS 아메리카는 가족 단위 관람객들이 보다 안전하고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는 환경을 최우선으로 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실내구, 그래서 이제 날씨 영향도 덜 받고 보다 쾌적하고 보다 시원하고 이런 안전한 곳에서 응원을 하다 보면 또 가족 단위 어떤 그런 좋은 어떤 응원의 장소가 될 거라고 생각해서 저희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주님의 영광교회는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의미를 더했습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가장 중요한 원칙 가운데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웃을 사랑하고 섬기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커뮤니티에 이 장소를 제공해서 우리 교포들이 와가지고 한 마음으로 또 응원하고 교포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섬기게 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고요. 이번 응원전은 KBS 아메리카가 시청자들과 함께 만들어가는 자리라는 점에서도 의미가 큽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방송을 통해서 서비스를 하지만 또 정작 또 시청자들과 같이 이렇게 가까이 만나서 또 그분들의 어떤 마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장을 마련하는 게 쉽지는 않았는데 모두 한 마음이 돼서 우리 국가대표를 응원하는 그런 화합의 장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KBS로서는 굉장히 그 공용적인 역할을 하는데 충분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응원전은 500대 이상 주차가 가능하고 1,500석 규모의 좌석과 대형 스크린, 음향 시설까지 갖춰 가족 단위 관람객들도 편안하게 경기를 즐길 수 있습니다. 음향 시설 이렇게 좀 투자했는데 그런 것들이 커뮤니티를 위해서 쓰임 받는다고 하는 것이 정말 감사한 일이에요. 그래서 와서 그렇게 또 화면
그리고 또 이렇게 음향, 실내에서 그런 모든 것들을 만끽하면서 같이 응원하고 KBS 아메리카와 주님의 영광교회 응원전은 경기 시작 2시간 전부터 입장이 가능하며 내일 대한민국과 체코의 첫 경기를 시작으로 대표팀이 진출하는 모든 경기를 함께 응원할 예정입니다. 목요일인 내일 LA 지역은 온종일 맑은 가운데 여름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내일 낮 최고 기온은 80도로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기온은 평년 수준을 유지하지만 낮 시간대 자외선 지수가 최고 10까지 오르며 위험 단계를 보일 전망입니다. 이번 더위는 금요일 최고 기온 84도까지 오르며 한층 더 강해질 전망입니다. 기상청은 내일 낮 시간대 외출할 경우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고 수분 섭취를 충분히 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최고의 한인 암 전문의와 함께하면 치료가 달라집니다. LA 한인타운과 부에나파크에 위치한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언어나 문화적 어려움 없이 치료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한인 의료진이 상담하고 진료해드립니다. 다양한 분야의 전문의들이 협진을 통해 진단과 치료에 최선을 다하며 임상시험 참여의 기회도 제공합니다. 환자를 먼저 생각하는 마음. USC 노리스 종합암센터. 오늘 예약하십시오. 지난주 상원을 통과한 700억 달러 규모의 이민 단속 예산안이 하원 통과와 트럼프 대통령 서명까지 거쳐 최종 확정됐습니다. KBTV 김은지 기자입니다. 트럼프 행정부의 이민 단속 예산안이 최종 확정됐습니다. 지난 5일 연방 상원을 통과한 이 예산안은 어제 하원에서도 찬성 214표, 반대 212표, 단 2표 차로 가까스로 통과됐습니다. 이어 트럼프 대통령이 오늘 서명하면서 법안은 공식적으로 효력을 갖게 됐습니다. 예산 규모는 700억 달러, 하나로 약 107조 원입니다. 이 돈은 앞으로 3년 동안 이민세관 단속국 아이스에 약 380억 달러, 세관국경보호국 CBP에 약 260억 달러가 투입됩니다. 국토안보부의 추가 비용에도 약 50억 달러가 책정됐습니다. 공화당은 국경안보와 불법 이민 단속을 안정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한 예산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마이크 존슨 하원 의장은 민주당이 트럼프 행정부의 남은 기간 동안 이 예산을 막거나 삭감할 수 없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법안은 민주당의 반대에도 공화당 주도로 처리됐습니다. 공화당은 상원에서 예산 법안에 한해 과반수로 처리할 수 있는 특별 절차를 활용했고 하원에서도 민주당의 반대 속에 2표 차로 법안을 밀어붙였습니다. 민주당은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민 단속 요원의 마스크 착용 제한, 수색 영장 요건 강화, 바디카메라 확대 등 단속 과정의 견제 장치가 빠졌다는 이유입니다. 하킴 제프리스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납세자 돈이 대규모 추방 정책에 쓰이게 됐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뉴저지주는 다른 방향의 대응에 나섰습니다. 뉴저지 주지사는 구금이 되거나 추방 위기에 놓인 이민자를 위한 법률 지원 예산을 총 2,020만 달러로 늘리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기존보다 1,200만 달러 늘어난 규모입니다. 뉴저지주는 아이스 체포와 구금이 늘면서 저소득층 이민자들에게 법률 조력이 더 필요하다고 설명했습니다. 형사재판과 달리 추방재판에서는 국선 변호인이 자동으로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에 따라 주정부는 시민단체들과 함께 변호사 연결과 법률 상담을 지원하고 긴급 상황에 대응하는 법률 지원 체계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연방정부는 단속 재원을 확보했고 뉴저지주는 방어 예산을 늘렸습니다. 이민 단속을 둘러싼 연방정부와 민주당 주정부 간 충돌은 더 뚜렷해질 전망입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어제에 이어 오늘 이란을 더욱 강하게 타격할 거라고 압박 수위를 높였습니다. 김지숙 기자입니다. 어제 아파치 헬기 피격에 곧바로 이란에 대한 공격을 지시한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은 더 강하게 공격할 거라고 예고했습니다. But we hit them hard yesterday and we're going to hit them again hard today. 이어 이란이 종전 합의에 서명해야만 한다면서 합의와 관련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지켜볼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란이 협상 과정을 지나치게 오래 끌며 미국을 계속 이용하고 있다는 불만을 터뜨렸습니다. 협상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이란의 발전소와 교량 등 기반 시설에 새로운 공습을 지시할 수도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란이 해야 할 일은 단지 문서에 서명하는 것뿐이라고 거듭 압박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이 지난달부터 시작한 호르무즈 해협에서의 비밀 작전 결과를 발표하기도 했습니다. 상선 200여 척이 미군 지원 아래 호르무즈 해협을 통과해 1억 배럴이 넘는 석유가 시장에 풀렸다는 겁니다. 이는 미국이 호르무즈 해협을 통제하고 있는 덕분이라며 이란군은 패했고 경제는 무너졌다. 이란은 끝났다고 강조했습니다. I wanted to say it so badly, but I didn't want to ruin it, but it was very hard. But millions of barrels of oil has come out, and that's why it's at $85, $90 a barrel instead of $250.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압박 수위를 한층 높이면서 미국과 이란 간 충돌이 제한적 보복 단계를 넘어 확전 국면으로 진입할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워싱턴에서 KBS 뉴스 김지숙입니다. 미국의 소비자 물가가 4% 넘게 오르며 3년여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다만 에너지 가격을 뺀 물가 상승폭은 상대적으로 완만했는데 주요 주가 지수는 결국 하락했습니다. 박일중 기자입니다. 미국 5월 소비자 물가의 전년 대비 상승률이 4.2%로 집계됐습니다. 2023년 4월 이후 3년여 만에 최고치입니다. 역시 중동 사태로 인한 고유가가 원인이었습니다. 지난달 미국 주유소의 휘발유값 평균은 1갤런에 4.56달러로 전쟁 이전보다 50% 넘게 오르기도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에너지 가격이 전년 대비 20% 이상 오르면서 전체 물가 상승률 가운데 40% 넘게 기여했습니다. 물가의 금융시장 영향은 크지 않았습니다. 에너지와 식료품을 뺀 근원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전년 대비 2.9%, 전달 대비 0.2%로 상대적으로 완만했기 때문입니다. 에너지 가격을 빼면 전반적인 물가가 많이 오르진 않았다는 뜻으로 상승 압력이 정점을 지난 것 아니냐는 분석입니다. 이달엔 전국 평균 휘발유 값이 4달러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다만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이란에 대한 공격을 재개한다고 하면서 낙폭을 줄여가던 주요 주가 지수는 다시 하향 곡선을 그렸습니다. 인공지능 AI의 수익성에 대한 의구심도 계속됐습니다. 반도체주들이 모여있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전날보다 3% 넘게 하락했습니다. So you've got two different influences on the equity market right now. Investors rotating out of tech after the enormous run that it had had since the end of March, and Middle East tensions, which are flaring up again. 금리 선물 시장에선 올해 금리 인상 가능성을 여전히 3분의 2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물가 상승률이 높아지면서 1년 전과 비교한 미국민의 실질 소득은 줄었고 그 폭은 3년 만에 가장 컸습니다. 뉴욕에서 KBS 뉴스 박일중입니다. 주식시장은 오늘 폭락했습니다. 지난 이틀간의 혼조세가 회복세가 아닌 폭락세로 악화된 건데요. 어제 나홀로 약세를 모면했던 다우존스는 전날 상승분에 무려 11배를 반납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어제 막판에 낙폭의 70% 이상을 만회했던 내스닥과 S&P 500은 개장 초 잠시 보였던 강세를 폭락세로 뒤집은 뒤 회복하지 못했고 막판에는 낙폭을 더욱 키웠습니다. 이란과의 무력 충돌 긴장감이 고조된 가운데 국제유가와 국채금리는 동반 상승하며 투자 심리를 다시 한번 압박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 물가지수는 헤드라인과 근원지수 모두 전망치에 부합하거나 다소 완화된 수치를 기록하며 최악의 상황은 모면했다는 안도감을 줬는데요. 그럼에도 투자 심리를 진정시키기에는 역부족임을 보이며 사실상 묻혀버렸습니다. 어제 8개월 만에 최대 낙폭을 기록했던 애플을 제외한 매그니피센트 세븐의 나머지 6종목이 일제히 하락한 가운데 기술주들의 집중된 패닉셀링의 기세는 막판으로 갈수록 더욱 강해졌습니다. 여기에 공포지수 역시 어제 도달했던 9주 최고치에 바짝 다가서며 마감 후 오라클의 실적과 내일 생산자 물가지수를 앞두고 불안감이 최고조에 달했음을 시사했습니다. 지금까지 김지한이었습니다.
KBS 아메리카 뉴스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편안한 저녁 보내시기 바랍니다.